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소매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미수 연구원입니다. 올 한 해는 소매유통업에 있어 최근 2, 3년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코로나 이슈가 해소되었지만 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 상승률의 여파, 서비스 쪽으로의 내수 소비 분산 등 다른 걱정거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번 발표에서는 2023년 업계 상황을 되돌아보고 2024년 사업 환경과 실적 전망, 그리고 당사가 생각하는 소매 유통업 내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었고, 엔데믹화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와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처가 다양화되면서 내수 소비 기반의 소매 유통업에 있어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1월 기준금리가 3.5%로 인상되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2%대로 하락하였던 6, 7월을 제외하면 3%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7월 2.3%를 기록한 이후 8월부터는 상승률이 재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하긴 했으나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는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은 특정 매입 비중이 높은 특성상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으며 판매액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해외여행 등 소비처 다양화로 인해 그 속도가 둔화되었고, 편의점의 경우 22년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 역기저 효과로 판매액이 정체되었습니다. 반면 그동안 성장률이 부진하였던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은 기저 효과와 함께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식 수요 증가 수혜를 입으며 성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커머스의 경우 엔데믹화의 영향으로 거래액 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의 이강 구도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공요금 상승과 객수 증가 등으로 인해 인건비, 수도 광열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리 비용이 확대되면서 소매 유통업계 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4년 소매 유통업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승률 등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여건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9월부터 다시 하락하여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유통업계의 성장률이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성비 중시 소비 성향 강화로 인해 업계의 판가 하락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비용 부담 확대로 이어져 업계 수익성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이커머스 시장도 내수 소비 위축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률과 온라인 침투율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쿠팡과 네이버의 과점 경쟁 구도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기반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온 오프라인 옴니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채널 운영에 있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향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영업 적자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강도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중국 핀더더사의 소셜 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싱가포르 이커머스 업체 큐테는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인수를 통해 단기간 내 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 업체 간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중하위권 업체의 시장 지위 변화 가능성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소매유통 주요 8개사의 2024년 영업실적과 재무 안정성은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수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겠으나 오프라인 점포 구조 조정, 운영 효율화, 저수익 사업 축소 등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 수익성을 일정 수준 방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업태 다각화가 이루어진 업체의 경우 여러 채널 간 통합 소싱을 통해 매입 협상력을 강화하여 원가 부담을 낮추거나 물류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높아진 금융 비용으로 인해 업계 전반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과 효율성 중심의 투자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기반 업체의 경우 집행력을 유지하고 이커머스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오프라인 점포와 유통망 투자 부담이 상존하여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은 주요 점포의 리뉴얼과 보완 투자가, 할인점과 SSM 업태는 그로서리 특화 매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지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 또한 신규 점포 출점 등으로 점포망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중 한국기업평가는 당사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홈플러스와 코리아세븐 두 개사의 등급 또는 등급 전망을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홈플러스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오프라인 점포를 그로서리 특화 매장인 메가푸드마켓으로 전환하고 식품 상품군 MD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고정비 부담과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 촉진 확대 등으로 재반 비용 부담이 상승하면서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의 실적 부진으로 재무 부담이 이미 과중한 가운데 오프라인 점포 투자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재차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소비 트렌드 변화 속도 대비 이에 대응하는 투자 집행이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프라인 투자 부담이 지속되면서 중단기가 부진한 영업실적과 과중한 재무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코리아세븐의 경우 2022년 한국 미니스톱 인수로 인한 고정비 상승과 사업 통합 비용 등으로 이익 창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 사업의 수익성 부진 영향으로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인수합병으로 인식된 영업권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니스톱 점포 리스 부채가 개선되면서 재무부담이 상승하였습니다. 사업 통합 및 수익 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니스톱 인수 시너지 발현 등을 통한 영업 실적과 재무 안정성 개선이 중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조로 전환하였으나 가전제품 수요 감소와 높아진 온라인 침투율로 인해 매출이 역성장하였고 기존 대비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어 부정적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팬데믹 사태, 엔데믹화를 거치며 빠르게 변화한 사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성과 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 지속된 실적 부진과 대규모 투자로 인해 급증한 차입 부담 등으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가운데 비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유의미한 영업실적 제고, 잉여현금 창출을 통한 차입금 상환 여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수준과 자산 재배치 및 유휴자산 매각 등을 활용한 재무부담 완화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소매유통업 내 주요 크레딧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년 소매유통업의 키 이슈는 집행력 확보와 비용 절감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가 지속되면서 명품 구매 채널 및 여가 장소로 자리 잡은 백화점, 대형 복합몰 등의 일부 업태를 제외하면 가격 경쟁력이 주요 집행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매출 부진으로 인해 비용 절감을 통한 마진 확보 여부가 영업 실적과 재무 부담 통제에 중요해지면서 소매유통업체의 운영 효율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가 예상 대비 부진할 경우 소매유통업계는 업태 전반의 영업 실적이 저하되고 기존 예상 대비 재무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물가의 상승폭이 재차 확대될 경우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태별로 실적 저하 수준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교적 가격 경쟁력의 중요도가 낮은 백화점과 1인 가구 증가와 높은 근거리 업체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는 편의점은 일정 수준의 영업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할인점과 SSM의 경우 소비자의 가성비 중시 성향이 강화됨으로 인해 판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 판매 마진이 축소되면서 실적 저하폭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무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업계가 실적이 부진한 오프라인 점포와 유휴자산을 매각하면서 재무 부담을 통제하겠으나 비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거나 매각 대금이 축소되면서 재무 부담 상승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체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보복 소비에 수혜를 입었던 백화점은 경기 침체, 소비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과거 대비 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명품과 고가 상품군은 가격 인상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상위권 고객이 백화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그리고 과시적 소비 성향이 큰 MZ세대의 백화점 선호도가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외형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점과 SSM의 경우 채널 시프트로 인한 집행력 약화와 높은 고정비 부담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식 수요 증가는 해당 업체 매출에 일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SSM의 경우 근거리 업체 선호도가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각화된 업체를 영위하는 업체는 구매 조직 통합을 통한 매입 경쟁력 강화로 판매 마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네이버 쿠팡의 점유율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해외 업체의 시장 진입이나 업체 간 인수합병 등으로 시장 지위가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국내 시장에 진입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의 해외 업체는 글로벌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직구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큐텐의 사례와 같이 중하위권 업체 간 인수합병으로 점유율이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네이버, 쿠팡이 이미 플랫폼 확장성과 배송 서비스 등을 경쟁력으로 과점적 시장 지위를 구축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점유율 변동이 단기간 내에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강도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오프라인 기반 업체의 이커머스 사업은 옴니채널 강화와 효율적 제고 전략을 유지하면서 영업 적자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로써 소매유통 산업의 2024년 사업 환경과 실적 전망,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매크로 지표 동향과 업체별 실적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이를 신용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